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지난번 영상에서 종합소득세 40만원 이 나온 분의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개념을 좀 더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월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달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이미 5월 중순이 되긴 했지만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일단 부가세 신고는 여기저기 정보도 많고 또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뭔가 단어들도 어렵고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 세무사가 아니니까요, 저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자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큰 틀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할 테니까 혹시 세세한 점이 조금 빠지는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하시는 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했으니까 다른 업종이신 분들은 경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종소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냐 안 하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업 첫 해이거나 대부분 매출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계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모든 사업은 매출이 있으면 매입이 있죠. 100만 원을 팔았으면 1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원가가 있을 테니 그걸 매출액에서 빼고 나서 남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사업자는 정말 많고 매출액이 정말 많은 대기업도 있지만 1년 매출이 100만 원인 정말 소규모 사업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에게 매입 자료를 일일이 다 챙기라고 하는 거는 챙기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이 모두에게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정해서 이런 일정 매출액 이하는 정해진 경비율로 정비 인정을 해주자 라는 개념입니다. 추계, 미루어 계산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인정해주는 이런 경비율이 달라요. 뭐 보통 80%, 90% 됩니다. 꽤 많죠. 이 업종은 이 정도, 저 업종은 이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매출액 대비 경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 신고는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방법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시다시피 매출액 기준이 있죠. 전자상거래는 매출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경비율이 무려 86%입니다. 매출액 대비 86%를 경비로 자동으로 계산을 빡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예시로 보면 이 이미지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경비가 860만 원으로 잡혀서 수익이 나머지 140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소득공제를 또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라서 세금은 6%가 적용이 되어서 8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면 굳이 매입 자료를 막 정리할 필요 없이 알아서 86%가 경비율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경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11.8%밖에 안 되는데, 대신 기준 경비율은 계산을 할 때 주요 경비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공식은 이 이미지와 같은데, 매출액에서 먼저 경비를 빼고 매출액의 11.8%를 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지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일 때는 그냥 혼자 해도 알아서 나가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지만, 기준 경비율일 때 장부를 잘 작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간편 장부 작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추계에 대한 개념, 단순 기준 경비율에 대한 개념 다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장부신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부신고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먼저 복식부기는 단어도 좀 어렵고요, 복잡하게 기장을 해야 돼서 세무사를 꼭 써야 하고요. 업체 역시 법인이거나 매출액도 큰 곳이니 알아서 잘 세금 신고를 하시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적용되시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쉽게 장부를 쓰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이 직접 쓰기는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거나 간단히 하려면 세무기장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지샵 같은 이런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추계신고에서 기준 경비율은 보통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업 첫 해이거나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이렇게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신고를 할 때 감안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신고 유형인지는 아마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때 확인되실 거예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시면 내 신고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신고할까?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릴까? 하는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경비율이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죠. 신고하기도 쉽고 또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다 도와줬어요. 자, 근데 요즘은 코로나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화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 단순 경비율 신고하는 자료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인 경우에도 검색을 하시면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유튜브에도 우리 같은 판매자가 찍은 영상부터 국세청 자료, 세무사 유튜버분이 신고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잘 정리한 콘텐츠들이 많아서 저는 실제 신고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으로 분류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의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인이신 분들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했다고 해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혹시 실수가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인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행을 맡기는 게 속편하긴 합니다. 물론 내가 직접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맞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잘할 수 있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남편이나 아내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만약 사업을 해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물론 사업자를 냈다면 피부양자 상실을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잘 모르고 일단 사업자를 냈거나 아니면 내가 집이 있거나 재산이 좀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순간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업자를 내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사업상 손실이 나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세무 처리는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세 번째, 특이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비대면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장부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매입 내역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특이한 건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직접 하기보다는 세무사, 대행을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네 번째, 매출이 크거나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해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세무 처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자를 처음 냈는데 매출액이 억 단위 이상이 나왔거나 아니면 혼자 신고를 대략 해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내야 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돌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부가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참 어렵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처럼 세금을 이미 뜯기고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세금을 그 다음에 내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지는 게 세금입니다. 위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때도 세무사 대행을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렸죠. 사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매출이 한 달 100만 원, 뭐 이러면은 세무사 기장을 맡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무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게 결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따로 자료를 다 찾기에도 힘드실 것 같아서 사업자 전업이신 분들, 직장인 투잡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대로 신고하실 수 있게 따라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아래 댓글에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